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강좌를 맡은 배연호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기업의 국제화라는 주제로 이 향후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국제화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업 국제화의 의미, 동기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국제화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국제화는 기업 활동 확대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국제화란 기업 활동이 세계의 여러 나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업 활동의 확대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향상되어 가는 이 기업의 발전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국제적 확대 과정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국제 경쟁력도 기업 활동의 국제적 확대 과정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활동의 국제적 확대와 국제 경쟁력 향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상호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화면의 그림은 기업 활동의 국제적 확대 과정이라는 국제화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부 특정 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국제사업의 다각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B기업의 경우는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 방식 및 경영 기능 범위를 확대해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화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은 시장, 상품, 경영 기능, 진입 방식 등 국제화의 4가지 측면을 개별적 차원에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국제화가 진전되어 경험을 축적해 나감에 따라 기업은 4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의 발전 과정을 이러한 국제화 모델에 적용해 보면 선진국 수출 단계, 선진국 생산 단계, 개도국 생산 단계, 그리고 글로벌 생산 및 판매 단계로 나아갈수록 글로벌 기업의 국제화 사각형의 크기가 점차 커지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확대는 점진적으로 기업 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한 국가로부터 여러 국가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초기에는 국내에서 쌓은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국과 유사한 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합니다. 즉, 경제적 수준, 법률 제도의 유사성, 정치 제도의 유사성, 문화의 유사성,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국과 비슷한 시장에 먼저 진입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국제화의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거리가 멀고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을 가진 국가들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업은 진출 초기에는 국제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을 실행하지만 국제화가 진전되고 경험이 쌓일수록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대부분 기업은 초기 해외 현지 시장 진출 시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 즉 외국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 기업들은 이러한 외국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경쟁 우위가 있는 사업, 즉 핵심 역량 사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제화를 실시해 나갑니다.
즉 처음에는 본국의 기존 사업 중 가장 자신이 있는 사업이나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해외 현지 기업에 비해 특별히 경쟁 우위가 없는 경우에는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을 잘 회피할 수 있는 적소 제품으로 국제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진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기존 사업 또는 기존 상품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분야로도 해외 진출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 부문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경영 기능의 확대는 생산, 영업, 마케팅 등 기업 경영 기능이 해외의 많은 국가로 점차 확산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 해외의 한 국가 안에서도 이러한 경영 기능 범위가 점차 다양하게 넓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 기능의 국제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영 기능의 국제 이전은 일반적인 판매 유통 활동, 마케팅 활동, 생산 활동 순으로 해외 이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영 활동의 국제적 통합이 점차 이루어집니다. 초기 판매 활동의 이전은 수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마케팅 활동의 이전은 현지 판매 지점이나 마케팅 자회사의 설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로 생산 활동의 이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제조사를 현지에 설립한 후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수출합니다. 다음 단계로 인사 및 회계, 심지어는 기술 개발과 같은 중요한 경영활동을 현지의 자회사에 완전히 위임하여 경영활동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지화가 고도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이 범세계적으로 확대되면 기업은 현지화뿐만 아니라 국제적 통합을 고려하면서 세계 여러 국가로 분산된 경영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려고 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국가, 사업 및 기능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수출,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턴키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 방식과 해외 직접 투자, 국제 제휴 형태 등으로 다양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국제 활동에 참여할 때 단순한 수출 방식으로부터 많은 자원 투입이 요구되고 사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 직접 투자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화의 개념과 시장, 사업 범위, 경영 기능의 확대로 구분하여 기업 국제화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업 국제화의 의미에 이어 기업 국제화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